예, 어제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6차 변론길이 있었습니다. 특히 끌어내라는 지시 대상을 두고는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헌법재판소의 6차 변론 잘 보셨을 거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다만 증인 설명에 출석해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에서는 명백한 증명이 좀 잘 됐다. 탄핵 소추 사유의 매우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운 증인 신문이었다라는 입장을 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단은 나왔었고, 예. 그래서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이런 당시에 이런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증언들이 나온다면은 이게 어쨌든 탄핵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반대 신문까지도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진술을 일관되게 어쨌든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국회 측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입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국회 측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증명들이 잘 이루어진 어제 신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뭔가 이제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인지 아니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의결 정족수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전제를 해놓고 뒤에 이야기를 이어간 것을 보면 당연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나머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본인은 일관되게 이제 진술을 하는 취지로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제 다른 선택에 있어서 좀 잘못된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 나왔고 또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이 일단 이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해서 이제 이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이전에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부분들의 진술이 결국 국회의 기능을 봉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증인 신문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신빙성을 보통 이제 탄핵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하다 보니까 진술의 신빙성 여부, 진술이 일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결국 이제 이 이면에 혹시나 이 증언들에 있어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결국은 이제 홍장원 차장이나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탄핵 심판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지만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만 그 워딩 자체는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인원이라고 기억을 한다. 그렇지만 그 인원이 지칭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좀 설명도 해주셨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반론을 하면서 사람이면 사람이라 그랬지 본인이 이런 인원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다라고 직접 반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재판 과정에서 다루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사건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비화폰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시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군 수뇌부들의 진술이 결국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진술이 일관되는지 근데 일관된다라는 여부가 그때 당시에 했던 워딩을
똑같이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우리가 이제 사람인 이상 우리가 이제 뭐 이틀 전에 뭘 먹었는지도 사실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진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희미해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진술 전체의 전반적인 취지가 일관성만 띠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명력을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뭐 요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어제 곽종건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던 만큼 예. 일단 그 전체적인 취지에 봤을 때는 의결 정족수라는 표현 이외에 끌어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대화의 신빙성이 뭐 떨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는 법적인 부분이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신문을 하고 나서 재판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어제 정영식 재판관이었나요? 좀 말이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반대신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공격을 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관 입장에서도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진술을 해내가는 내용들이 뭔가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신빙성이 높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재판관 입장에서 어제 봤을 때 이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의구심을 가진 전제 하에서 이때 당시에는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아니면 왜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는지 이 표현이 바뀌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본인은 어떤 취지로 이해를 했고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썼다라는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어쨌든 이야기가 되고 그 취지가 이해가 된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에 의심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지는 뭐 나중에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어제 15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뭐 15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를 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15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는 거는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표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150명이라는 의미가 중요했고 근데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당시에 들어갔던 요원이 한 15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겠느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곽종건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고 지시를 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본인이 150명의 숫자에 대해서 워딩을 직접적으로 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억이 좀 희미했다가 뒤에 뭐 들어서 어쨌든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이 정정을 하기도 했어가지고 예. 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0명에 대한 숫자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곽종건 전 사령관은 그런 숫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6차까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4차, 5차, 6차를 거치면서 김용현 전 장관부터 군 수뇌부들까지 매번 나올 때마다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법적으로도 쟁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변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인원들이 좀 주요하게 주목이 되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7차 변론 기일에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조금 조심스럽지만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뭐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에 이제 경력을 투입한 건 아닌 경력이 또 투입이 돼서 당시에 뭔가 이런 이 수뇌부 입장에서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당시 이제
경찰들한테는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쟁점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날 텐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본인들이 여기서 했던 진술이 나중에 이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와서 좀 조심스럽지만 증언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뭐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의 직접적인 지시를 했던 수뇌부들인 만큼 뭔가 진술 내용의 중요성은 아주 큰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상기업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의 형사 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재판부는 오는 20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판 준비기를 지켜본 뒤에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죠?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뭐 변론 준비 기일에 가면 어떤 쟁점인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증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증거 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병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증언들이 뭐 중복적으로 이제 반복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 신청을 해놨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변론 준비 기일에 가서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뭐 조금은 뭐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보니까 이제 관련된 증인들이 만약에 증거에 대해서 부동이라면 520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시간적으로도 아주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첫 변론 준비 기일 이후에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런 군경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부터 그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150명이냐 의원이냐 이런 부분들 계속 짚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혐의 자체가 내란이란 말이죠. 이 내란이라는 것이 밝혀지려면 이런 것들이 150명이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내란죄는 어쨌든 국헌문란 목적에 이제 폭동 행위가 있었느냐인데 뭐 다들 보셨다시피 일단은 병력이 투입이 되고 이제 당시에 뭐 유리창을 깨고 했던 부분들은 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어서 폭동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쟁점이 되는 건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국회가 마비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그런 이제 쪽지가 전달이 되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내란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집중력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엄 수사 초기 때 상황이 최근에 뉴스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갑작스럽게 자진 출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일종의 좀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뭐 아직까지는 뭐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진동 그 검찰 수뇌부가 이제 입장을 밝히기로는 당시에 어쨌든 이 뭐 국방부 장관실도 이게 어쨌든 이 압수수색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진 출석을 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통화를 했던 것이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석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모종의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증거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의심을 좀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도 물론 다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또 추가로 또 쟁점이 될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형사 책임을 지게 될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 증거인멸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변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관련 증거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증거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뭔가 이제 인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재판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이 됐을 때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이후에 반성을 하려는 태도보다는 뭔가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좀 양형에 있어서 가중적인 요소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 수뇌부들의 재판받고 있는 상황도 물론이고 나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엄벌에 처해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 오늘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